자, 이번 시간부터 FAT 2급 회계정보처리 2급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선택하시고 여기 검색 누르셔가지고 본인의 거 4100번부터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재무회계 누르시면 이제 시험 범위인 메뉴들만 보이겠네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어떤 회사를 다루고 있나 잘 보세요. 컴퓨터 도소매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FAT 2급은 개인이고 도소매를 하는 사람을 다루네요. 그리고 실무수행 유의사항 한번 봅시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건 반드시 조교 8번인 타계정 대체를 걸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예금도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전산세무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자금관리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른 점입니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라. 이제 F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다루지 않으니까 실습을 하다 보면 전산세무회계하고 뭐가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회사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영수증들이 보입니다. 영수증도 보이고 사업자 등록증도 보이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제 회사에 제일 먼저 회사 등록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제가 전체 급수를 다 설명하려고 이제 회사가 많은 거고 여러분 요거만 보이겠죠. 자, 봤더니 기수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확인하시고 10123 회계 전산회계 2급하고 시험 수준이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뭐가 차이가 나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없고 여기 주소가 종로구 경운동인데 여기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되어 있네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밑으로 떨어뜨려서 500 이렇게 치셔도 되고 바로 붙여서 하셔도 되고 우편번호 입력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세무서가 성동이죠. F2키 눌러서 성동 똑같죠 기능이. 나머지 없고 도소매업 컴퓨터고 그 다음에 계엄연월일은 9년 8월 14일 다 됐네요. 그래서 주소하고 관할 세무서만 갈아 끼우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닿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852번에 포장비를 만들고 현금 적요 하나, 대체 적요 하나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번호를 852번이라고 치면 바로 그 자리로 옮겨갑니다. 여기다 놓고 이름을 포장비 구분은 4번 경비 써달라고 그랬죠. 4번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현금 적요 1번에 포장 박스 대금 현금 지급 그 다음에 대체 적요 1번에 포장용 박스 외상 구입 닿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네요. 문제 지문 나왔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명세서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 받아 돼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을 입력하시래요. 이제 오메뉴가 여기겠죠.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일단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시고 여기다 넣고 거래처 번호 1101번 다 비어 있으니까 숫자를 다 채우시면 되겠네요. 130 그 다음에 1301번 220 1223번 540 1572번 8260 플러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선택합니다. 번호 2301번 185만원 2303번 233만원 2411번 4690 플러스 차익 딱 없어졌죠? 닿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전표 입력이라고 있죠. 전표 입력 문제 볼게요. 자, 전표 입력 문제 40점 그리고 문제마다 이렇게 해당 증빙들이 보입니다. 여기 날짜 여기 이제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보고 찾아야 되겠죠. 날짜는 9월 15일이고 상품을 팔았고 거래 명세서다. 대금은 외상이다. 상품은 노트북을 팔았네요. 내가 지금
민국 상사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루비 상사구나. 내가 루비 상사니까 나야. 이쪽 사람. 자, 거래처는 민국 상사. 그 시험 보실 때는 뭐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필요한 것들, 아, 내가 지금 거래하는 애는 얘구나. 이렇게 표시 하나 해놓고 눈에 잘 보이도록. 그 다음 날짜는 9월 15일이구나. 여기도 써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600만 원이구나. 그리고 전액 다 미수니까 여기가 외상이라고 했겠지.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푸시는 게 좋겠어요. 자주 몰라면 헷갈리니까. 문제 풀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9월 엔터 치고 15일. 상품을 팔았대죠. 대변에 상품 매출 잡습니다. 금액은 600. 자, 그런데 전액 다 외상이야. 뭐야?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민국. 금액은 6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좀 내려가서. 자, 이번 매입 거래예요. 내가 루비 상사인데 우성전자로부터 사왔죠. 처음이니까 할게요. 날짜는 9월 20일. 여기도 써있고. 거래처는 우성전자. 뭘 사왔다고 그러냐면 상품을 사왔다고 그랬고 전부 다 외상이야. 그러니까 전액 다 미수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중요한 것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9월 20일. 상품 사왔죠. 차변에 상품. 위에 거 복사되기 싫으면 오른쪽 화살표로 건너가시면 돼요. 900만원. 돈 주는데 다 외상이잖아.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거래돼 있죠. 우성전자 900.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수증이 또 나왔죠. 자, 뭐 했냐면 영업용 차량에 기름을 넣었대요. 현금 줬지. 현금, 결제수단은 현금. 날짜는 여기 써있네요. 9월 22일자, 요 날짜. 강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금액은 여기 안 가르쳐 줬으니까 금액은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3만원어치 차에다 기름 넣었군요. 날짜는 9월 22일. 차에다 기름 넣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차량 유지비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도소매를 다루기 때문에 500번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차량 하면 유지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800번만 쓰시면 돼요. 금액은 3만원짜리 기름 넣고 현금 나갔죠. 또는 뭐 출금전표 쓰셔도 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자, 약소금 받았네요.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볼게요. 날짜는 9월 23일인데 친절하게 써줬네요. 매출처 강남에 외상 매출금을 약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받으러 오겠지. 그래서 그 금액은 여기 있네요. 300만원이고 요런 약소금을 받았어요. 오늘 날짜는 9월 23일이니까 이 사람이 발행한 날짜고 만기가 11월 23일자죠.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거니까 그냥 받으러 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약소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중요한 거 표시해 놓고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날짜 치고 23일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서 뺍니다. 강남 금액은 300. 그리고 뭘 받았냐면 약소금 받았어요. 상거래죠. 받으럼 플러스키 눌러서 복사 받습니다. 강남. 그리고 다른 말이 없죠. 다른 말이 없으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시험이라서 말이 없는데 나중에는 이런 어음 관리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뭘 다 치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회계 처리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어음 관리 하란 말이 없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러면 통장 거래인데 날짜는 9월 24일. 맡긴 금액. 찾으신 금액은 은행에서 돈이 나간 거. 맡긴 금액은 통장에 돈이 찍힌 거죠. 통장은 보셔야 되겠죠. 대한은행이고 날짜는 9월 24일이고 500만 원을 맡겼다는 얘기는 내가 통장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부수적인 설명을 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왔고 왜 들어왔냐. 유한상해의 외상 판매 대금이 통장에 들어왔대. 자, 외상 판매 대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통 예금을 넣고 외상 판매 대금이면 외상 매출금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거래처는 유한상해. 날짜는 9월 24일. 외상 매출금 없앨게요. 유한상해. 금액은 500. 통장에 찍혔죠.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 관리해야 돼요. 어디 은행이었냐면
대한은행이었어. 대한은행 입력하고 500. 그냥 전산세무에서는 통장 관리 안 하는데 여기 통장 다 관리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통장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문제도 통장 거래죠. 자, 대한은행 통장이네요. 25일 날 차지신 금액이라는 얘기는 돈이 나간 거예요. 통장에서. 왜 나갔냐면 판매사원의 핸드폰 요금이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통장에서 나가고 통신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날짜 9월 25일자. 9월 25일 날 통장을 먼저 빼도 되고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만 씁니다. 금액은 123,000원. 차지신 금액에 찍힌 거 통장 뺍니다. 통장이 대한은행이었습니다. 대한은행 걸어서 뺍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매출전표인데, 자, 매장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사와요. 카드로 샀네요. 삼성카드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카드로 뭘 사온 거죠? 삼성카드. 날짜는 여기 써있죠. 9월 26일자. 금액 보셔야 되겠죠? 금액 안 가르쳐줬으니까. 금액이 200만원짜리를 컴퓨터를 사왔네요. 영진전자에 사왔네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삼성카드. 여기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 대변에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26일자 차변에 비품을 사온 거예요. 컴퓨터. 매장에서 쓰려고 샀으니까 금액은 200만원짜리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사는 삼성카드죠. 금액은 20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신문 구독료라고 나왔네요. 영수증이. 금액 여기 확인하셔야 되겠고 날짜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날짜가 이 날짜겠죠. 대한일보에서 9월분 신문 구독료가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럼 차변은 뭐야? 도서인쇄비 대변에 현금인데 금액은 2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날짜는 27일 날 현금 나갔죠. 출금전표를 할게 그냥. 도서인쇄비 2만원. 이게 더 편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자, 영수증인데요. 관리부에서 사용한 문구를 사왔어요. 현금으로. 현금 나갔죠. 자, 보니까 영수증 쭉 써있고 신인문구를 사갖고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금액 25만원. 날짜 9월 28일 문구류. 출금전표 쓰시면 되겠네요. 9월 28일자 출금전표. 뭐라고 되겠어요? 소모품비. 원래 기본값으로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워놨죠. 시험에서는 사무용품비를 출제할 때는 지우고 출제합니다. 800분만 없죠.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시험 보실 때는 이 사무용품비를 살려놓으면 소모품비도 답이 되고 사무용품비도 답이 되니까 하나를 지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용품비는 쓸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만원이 아니라 25,000원이죠. 그 다음에 택배 영수증 하나 보이네. 택배 영수증의 금액 한번 확인하시고요. 13,000원. 나는 루비 상사고. 자, 뭔 내용인가를 봐야 되겠죠. 상품을 매입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예요. 운반비는 내가 부담합니다. 상품을 취득할 때 운반비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자산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죠. 상품 금액은 운반비 영수증에 13,000원 찍혀 있었죠. 대변에 돈은 뭐로 줬다고 그랬냐면 현금 줬다고 그랬어요. 또는 출금전표 쓰시면 되겠고 13,000원. 자, 그렇게 해서 10개의 문제를 영수증을 다 보면서 입력을 해봤습니다. 시험의 차이가 그냥 지문 줘도 되는데 다 이렇게 읽어주고 숫자만 없는 거죠. 숫자는 이런 해당 영수증을 보고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실무에서도 영수증을 보고 직접 본인이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수정 문제가 있네요. 자, 보통예금의 대한은행 거래 내역인데 10월 14일자, 10월 15일자에 돈 나간 게 두 건 있습니다. 자, 10월 14일자에 아영상해의 외상대금 60만원을 이체했는데 수수료가 지급된 거래이다. 800원이. 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10월 14일자로 갈게요. 날짜 10월 14일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외상매입금 60만 800원인데 통장에 나갔어요. 근데 요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냐면 수수료가 지급된 거래야 800원이. 그럼 외상매입금은 6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60만 원 고쳐요.
그리고 ESC키를 눌러서 대차 차이를 띄웁니다. 그러면 차변에 나머지 800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체 수수료야. 이제 수수료 번호에 수수료 I 플러스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지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800번 쓰셔야 되겠죠. K랩 전산세명에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급 수수료라고 이름이 좀 다르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ESC키를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 60만 800원이 나갔는데 외상 매입금은 60이고 이체 수수료가 800이 끼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고치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월 15일자 외상대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즉 외상 매입금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런데 입력이 누락됐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77만원이 통장에서 나갔는데 오성전자 거죠. 아까 여기는 A형상에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전표 빠진 거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15일자로 하거나 뭐 스페이스로 지우시거나. 자, 외상 매입금 오성전자 거 갚을게요. 입력 안 된 거. 금액은 77만원. 근데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고 그랬죠? 보통예금 어디은행? 대한은행 걸어서 뺍니다. 77만원. 자, 오류 전표 수정하는 거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이 나왔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결산하시래요. 자, 결산 문제 수동결산 장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20만원을 장부에다 계산한대요. 결산은 12월 말일자로 해야 되겠죠? 이 회사 12월 말 법인 개인이니까 31일자. 미지급 이자. 차입금이 있는데 못 준 이자가 있어요. 왜 못 줬겠어요? 줄 날짜가 안 됐나 보지. 하지만 발생한 만큼 미지급 이자를 잡자. 이자 비용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20만원. 그 성격이 뭡니까?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만드는데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이 비용과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20만원. 그 다음에 자동결산 문제 볼게요. 재고자산 명세가 쭉 나왔네요. 다 재고자산은 이 사람은 도소매니까 상품이겠죠. 여기 뭐 노트북, 데스크탑 노트북 전체 합계 2,950만원을 수동으로 결산해도 되고 자동으로 해도 되니까 우리는 자동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수동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분개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더 어려우니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만 설명할게요. 기말 재고가 이거야. 그러면 수동이 더 어려우니까 자동으로 하세요. 시산표를 열어요. 시산표 12월 말일자를 열어가지고 K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상품이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이 이만큼이에요. 128753이야. 근데 기말이 얼마 남았다고 그랬냐면 2950 남았다니까 여기서 2950을 빼요. 그것이 남아있는 거잖아. 아니 팔려나간 거잖아. 그래서 그 숫자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12월 말일자로 그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품을 없애는데 이걸 대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왜 안 되는지. 99253 플러스.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는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손익계산서에 12월달 가볼게요. 자, 보세요. 매출 원가가 제로잖아. 이 원가가 잘못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차로 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할 때는. 그리고 나면 이 손익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보셨죠? 근데 이게 더 어렵잖아. 여기 있는 금액에서 이건 기초재고 단기 매입이니까 기말을 뺀 나머지 숫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삭제할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어. 쉽게 하면 되지. 다 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요. 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만 치면 되잖아. 기말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2,950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 끝난 거지. 이게 훨씬 쉽잖아요. 이 숫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예. 끝냈습니다. 그러면 시산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상품이 딱 제시된 그 숫자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2,950이 남았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이 이제 매출 원가가 붕괴가 된 거죠. 아까 숫자 계산했던 99253,000.
그래서 둘 중에 편한 방법이 뭐가 편해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그냥 기말 재고만 넣는 게 편하지. 그래서 일반전표 12월 말일자를 분개를 해도 되는데 자동으로 생겼잖아요, 지금. 요거를 손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손으로 한 다음에 결차 결도를 하실 때는 하셔야 되는데 이걸 뭐로 손으로 하겠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죠? 잤습니다. 이 메뉴가 이제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되셨죠? 그래서 다음 풀이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그냥 바로 넣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분석, 그래서 장부조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문제 1번에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의 시산표를 찾으래. 뭘 물어봤냐면 3월 31일 현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무상태표 갑시다. 날짜 3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제출령을 눌러. 그러면 딱 묶여서 보고가 됩니다. 87485-060.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여기 3번 87485-060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예금 적금 현황을 보래. 또는 거래처 원장을 보시래. 자, 예금 적금 현황은 우리 이제 세무회계 할 때는 잘 못 봤던 메뉴인데 한번 봐봅시다. 그냥 거래처 원장 봐도 돼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을 보면 될 거니까. 더 편한 방법은 예금 적금 현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날짜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6월 엔터 치면 국민은행 통장 잔액이 얼마야? 28872,000이잖아요. 이게 답이잖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원래라면 이제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되잖아요. 거래처 원장 가서 잔액 넣고 1월부터 6월까지 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잖아.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니까 엔터 키고 F2키 누르고 국민은행 98002번 잔액 똑같잖아요. 28872,000이나 예적금 현황을 그냥 바로 눌러서 6월달 엔터 딱 치고 바로 보는 거나 그래서 이게 좀 더 빠르겠죠. 전산세무회계 할 때는 이런 메뉴 몰랐으니까 몰라도 그냥 그때 쓰던 거래처 원장 조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받으러음 현황 6월 30일 현재 받으러음이래. 뭐야? 거래처별 받으러음 뭐 봐야 되겠어요? 거래처 원장을 봐야 되겠죠. 또는 뭐 받으러음 현황 또는 거래처 원장 부르니까 그냥 거래처 원장 잔액 봅시다. 거래처 원장의 잔액은 6월 30일 현재니까 1월부터 6월 말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받으러음. 거래처는 엔터 치면 모두 다 잔액 보입니다. 하남상회 400 맞고 틀린 거 찾으래죠. 이화상사 480 동성물산 50 국제상사 220인데 320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답안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겠죠. 거기다가 다 입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